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흔히 울산은 공업도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울산은 군사도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군사도시 울산, 어딘가 좀 낯설죠? 오늘은요, 울산 곳곳에 남아있는 옛 모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군사도시 울산의 흔적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요. 중구 서동엔 오래된 성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곳에 자리하면서 울산을 굳건히 지켜왔는데요. 현재까지 형태가 잘 남아있는 병영성입니다. 경상좌도 병영성의 옛 북문 자리로. 이곳이 병영성의 북문지인가 봅니다.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요. 쭉 병영성이 있고, 제가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정말 제가 있는 곳, 이곳 북문지가 맞네요. 이곳 북문이요, 옛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이 병영성이 어떤 곳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600년이 넘은 병영성은 고증을 통해 조금씩 복원 중인데요. 낮은 구릉에 타원형으로 만들어진 성으로 규모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요. 산책하듯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은 멋집니다. 경치가 정말 좋다. 와! 저기로 울산 대교도 보이고요. 저기 그렇다면 울산 항이 있겠네요. 저기로는 문수산도 보이고요. 이렇게 병영성에 올라와 보니까요, 울산 시내가 한눈에 쫙 조망이 되면서 경치가 끝내줍니다. 잠깐 둘러보니 병영성이 어떤 곳인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병영석 옛 북문지 근처에 와 있는데요. 이 병영성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이게 이제 그 병영성이라는 게 이제 전국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영입니다. 사적 320호고, 그리고 이제 이 경상좌도라는 게 이제 그 낙동강을 경계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한양에서 봤을 때 왼쪽은 좌도, 오른쪽은 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좌병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역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육군사령부, 종이품의 그 병마절도사가 있던 곳, 그것이 바로 이곳 좌병영성입니다. 군사적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잖아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요, 어떤 의미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국방에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옛날에 우리 역사에 일본 외병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진족보다 외병이 일본이 더 우리한테 더 강한 적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데는 이것이 최고 요지입니다. 이것을 뺏기면 우리 조선이 참 우리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가장 우수한 훌륭한 장수, 군대, 사병, 그런 분들이 이게 주둔을 했습니다. 병영성은 최고의 군사기지였던 만큼 왜군의 침입을 잘 막아낸 천하무적의 요새였는데요. 지리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울산은 예로부터 왜군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기 이제 그 왼쪽에 저 방어진, 저 오른쪽이 저기가 장생포인데, 그 사이로 지금 쪽바로 저 울산대교가 보이잖아요. 네, 보여요. 저 너머에서 이제 외선들이 약 100척, 200척 막 쳐들어왔어요. 신라시대부터. 그래서 여기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요 동대산을 따라서 저 서라벌로 들어가든지, 또는 뭐 이쪽으로 진출하여 오면 이제 우리가 그 막고 싸워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전투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병영성 탈환 전투라고 있어요. 1592년 임진왜란 때 5월 2일 날, 그때 이제 이게 처음에는 4월 17일 날 이 성을 뺏겼어요. 그때 뺏기고 난 다음에 우리 울산의 의병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저기 보이는 기박산성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의병을 모아서 여기 다시 우리가 탈환을 하러 와가지고, 그때 주둔하에 있는 외병들이 약 3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겼는데 다시 되찾았는데, 그때 주도한 장수가 뭐 우리가 서몽호라든지 또는 박봉춘이라든지 또는 이경련이라든지 이런, 또는 경주 의병들하고 합체를 해가지고 우리 울산 의병들이 주도해가지고 이 성을 되찾았어요.
밀려드는 적에게서 성을 지키기 위해선 방어 시설이 중요한데요. 성벽 돌출 부분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 자리는 이제 치성이라고 그럽니다. 치성. 치는 이제 꽁치인데 그 마치 이런 모양이 꽁이 이제 앉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지금 요 치성이라는 곳이 저쪽에도 저 하나 있지요. 그리고 저쪽에도 뒤에도 있지만 이 거리가 한 250m 돼요. 그럼 우리가 이 화살의 그 유효 사거리가 한 120m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올라와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붙으면 양쪽에서 화살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저기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돌출부 치성이 있는 겁니다. 네, 보면 성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바로 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격이 다 화살의 길이까지 계산한 굉장히 치밀하게 그렇게 다 계산해서 설계가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걸 치성이라고 그러고. 병영성엔 치성만큼 중요한 곳이 하나 있는데요. 허름한 작은 집처럼 보여도 그 옛날 이곳에서 군사들은 마음을 다잡고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 허름하게 생긴 건 뭐예요? 아, 이게 이 독당이라는 그 집인데요. 이게 이제 그 옛날 그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여기서 제사를 지내요. 여기 이제 뚝기라고 그래요. 뚝이라는 기름바를 세우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제 음식을 놓고 그래 난 다음에 이제 칼을 들고 천천히 나가는 성전을 기원하던 사당입니다. 원래는 옛날에 군사들이 이곳에서 승리의 기운을 얻었듯이 요즘처럼 안팎으로 힘들 때 울산 시민들 역시 이곳에서 좋은 기운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병영성을 지휘했던 병마절도사의 권위는 대단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케 하는 물건을 성 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토포사 이계하마비라고 그렇게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그 말을 내려라. 여기 오는 사람 말을 내려야 된다. 하마비는 병마절도사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석을 지나면 병영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자리가 병영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요한 공기관은 다 모여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그 정면에 그 시계탑 있는 저 자리가 옛날에 그 제호헌이라고 경상 그 좌도 병마절도사가 집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저 시계탑 있는 시계가 있는 바로 저곳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가 찬주헌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군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좌병력의 살림을 다 사는 실질적인 군사 그 총 감독이 여기 이제 찬주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그 우후 아사라고 그래가지고 병마 우후입니다. 그 부사령관이 있는 집무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뒤쪽에 건물이 한 30개가 아주 빡빡하게 있었어요. 그 건물이 화약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여기가 바로 병영 관아 밀집한 그런 관아가 밀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병영성과 관련된 그런 여러 기관들, 건물들이 모여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게 군사령부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머지않아 이게 우리 복원이 될 겁니다. 막 그런 참 때를 기대를 하는데, 그런 우리 울산의 자랑이자 또 이런 또 우리 한국의 자랑된 이것이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병영성 정상에서 보이는 산은 더 오랜 옛날부터 경상도 지역을 지켜온 성이 있는데요. 경주로 향하는 길목에서 왜군의 침입을 막고 사람들을 통제했던 관문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가 이제 그 관문성 앞에 정면에 보이는 돌무더기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관문성입니다. 이게 이제 요 둘레 약 2km, 직경이 한 600m 정도 돼요. 그리고 굉장히 안에 들어가면 우람합니다. 와, 떡갈나무가 우거진 숲 안에 이런 네. 곳이 있었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관문성은요, 네.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문성은 이제 그 서기 이제 722년 신라 성덕왕 21년에 이제 그 여기 신라가 그 외국의 침입, 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았고 또 발해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돼 가지고 여기에 성을 이렇게 원형의 성을 여기에 2km 성을 쌓고, 여기서 또 가지를 뻗어 가지고 치순령을 넘어가 두동까지 그 지역까지 또 13km를 또 쌓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것을 이제 신라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 바로 이 관문성입니다.
사실요, 이 관문성이란 이름이 정말 재밌는데 예. 관문이기 때문에 관문성인 건가요? 그렇지, 좁을 관자. 예. 우리가 좁다고 그러잖아. 관이라는 게 그런 아주 요지에 성을 쌓았어요. 그 통로에다가 성을 딱딱 쌓아가지고 저걸 막는다. 그래서 군사를 주둔했다. 아. 그렇죠.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관문성. 그러나 그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성 주변에서 발견되는 기와가 관문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흔적이 보면 기와가 많잖아요. 기와 굉장히 많아. 기와장이 보이잖아요. 이게 옛날 건물 자체입니다. 요 안에는 이제 그 신라 때 기와도 있고 고려 때 기와도 있고 조선 때 기와도 있고 기와가 다 있어요. 저게 이제 옛날 군 막사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동의 건물이 있었어요. 저쪽 끝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좀 하나가 확실하게 남아 있는데 여기 이제 집을 지었어요. 깃털집을 그 이런 나무를 이용해서 위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집을 덮어가지고 그 집을 한 몇 채 지어가지고 지켰다고. 한 최소한 다 20몇 명 이상이. 그리고 저 우물이 사람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우물자리, 밥에 묻는 우물자리 바로 저기입니다. 지금 나무가 있는 저 자리가 원래 예, 우물이었다고요? 그렇죠. 소나무가 가운데 지금 서버렸는데 저 우물 옛날에 물이 아주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첫째 제 우물 1번 우물이고 2번 우물은 조금 더 가면 저 안에 또 있어요. 그래서 우물이 많아요. 몇 개 여러 가지 있어요. 산과 산을 연결해서 쌓은 관문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인데요. 하지만 이런 작은 증거들이 모여서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관문성의 비밀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 보이는 곳이 울산 맞나요? 그렇죠. 울산이 아파트 숲이 쫙 보이고 저기 보이잖아요. 울산 병장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울산 시내가 정말 한눈에 들여다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성이라는 게 어떤 저항 정신, 항쟁,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흔적의 자체가 바로 성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사랑이 국토 사랑의 정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가 따로 뭐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를 참 배우고 저항 정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에 오면 저절로 느끼게 돼요. 이 성의 돌이라든지 나무 하나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울산을 사랑하고 또 이런 정신을 새롭게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정말 우리가 많이 찾아올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선조들의 염원과 민초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울산의 성곽.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